소부장사와 교육혁신본부가 있고, 교육혁신본부에서는 DSC 공유대학의 학생들을 교육하고, 요즘은 전 DSC 공유 대학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부장사업본부에서는 이제 친환경 동력 시스템이라든지 지능형 전장, 첨단 센서 융합 디바이스, 디스플레이, 시스템 반도체, 그 다음에 대전의 충남대학의 본부를 두고 있는 ICT에서는 자율주행 시스템이라든지 스마트 휴먼 인터페이스라든지 차세대 통신 융합, 소프트 AI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분야에 앞서서 저희 소부장에서는 친환경 동력에서는 이제 모터, 인버터, 2차 전지 쪽을 주로 관심 있게 다루고 있고요. 지능형 전장제어 시스템 사업단에서는 아다스하고 자율주행을 위한 자동차 전장 제어, 첨단 센서 융합 디바이스는 주차라든지 주행용 최신 센서 기술 분야, 디스플레이 시스템 반도체 소부장 사업단에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지 계기판 디스플레이 및 차량용 반도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3차년도에는 충남도청과 충남 TP에서 요구하는 분야가 한 5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함께 저희들이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과제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역혁신 인재에 4가지 소과제가 있고요. 기술 경쟁력 강화에는 이제 9개 소과제, 그 속에 이제 단위 과제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산업진흥 과제는 4개의 소과제와 그다음에 단위 과제, 창업 생태계 조성은 2개의 소과제와 또 단위 과제가 있습니다. 2차년도 주요 실적 및 3차년도 추진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은 각 사업 단장님들께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궁금한 것은 단장님들께서 발표하실 때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모빌리티 소부장 4개 융합 전공을 운영을 하였고요. 그래서 2차년도 교과 비교과정 운영 실적을 보면 공유대학 참여 학생이 실적 대비, 목표 대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정량적인 것들은 초과 내지는 달성을 하였습니다.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또 산업 전환 지원에 과제 발굴 및 심의 프로세서에 보여주시지 일반 과제 기획 및 과제 공고, 과제 제안서 접수, 과제 제안서 평가, 그리고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협약 및 체계를 과정 수행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 수행 현황과 2차년도 정량 실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과제 참여 학생과 국내외 논문, 국내외 특허 출원, 그 다음에 기술 이전, 에로 기술 개발, 글로벌 선도 제품 개발, 테크마스터 지원, IP 플랫폼 기술 이전 등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목표 대비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창업 생태계 조성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최하여서 2차년도 정량 실적은 창업 교육을 2,116명을 비롯해서 시작품 제작, 그다음 창업 기업 수 등을 2차년도 정량 실적을 충분히 달성을 하였습니다. 모빌리티 소부장 사업본부 중점 추진 방향은 그래서 2차년도의 핵심 목표였던 것이 모빌리티 소부장의 산업 전환에 선제적 대응을 하자라는 것이 2차년도의 주 키워드였습니다. 그래서 충남도가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미래차 전환 기업의 전주기적 선제 지원 및 자동차 융합 부품 세계화 지원,
이것들은 이제 충남 TP와 를 연동하고 협력을 통해서 지원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요구하는 것이 이제 반도체 패키징 및 차량용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및 공동과제 추진 강화입니다. 내년도에 충청남도가 주력으로 투자하는 것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UAM 등 미래 모빌리티 신산업 그 주도를 위한 핵심 역량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인재 정주를 위한 취업 지원 상시 플랫폼 운영으로 한 지역 기업 취업 성과 가시화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밑에 부분은 지금 이제 충남도의 이제 수장, 소위 말하는 이제 지사님의 핵심은 늘 기업들한테 취업 약정형 계약학과를 좀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달라. 그리고 기업들을 계속 만나고 있지만 사실 취업 약정이라는 게 그 기업을 취업을 전제로 어떤 교육과 투자를 하는데, 문제는 보수가 뭐 월등히 많다면 뭐 그게 좀 가능성이 있겠지만, 보수가 웬만한 보수 갖고는 얘기하면 결국 수도권으로 자꾸 옮기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취업자의 물론 뭐 의지이기도 하지만 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라든지 홍보 활동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성과 관리 체계 및 자유공모과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 및 혁신기관이 참여하는 우리 자체평가위원회, 성과관리위원회들이 지속적으로 심의 평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했을 때는 과제 주관대학과 또 참여기업 연구기관 지자체 1번서부터 6번까지 그 사업 운영 혹은 사업 추진 모니터링, 사업 성과 평가 개선, 그래 공유 및 확산에 있어서는 자체평가위원회라든지 를 통해서 과제별 개선사업 수정 보완도 하고 있고, 또 개선사안의 심의에 대한 예산 승인 같은 것도 하고, 또 우수 사업 성과 공유와 사업 내 관련 기관 사업 확대 등에 저희들이 노력하고,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정한 과제 심의 평가를 이루고자 합니다. 과제 심의 및 성과 관리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술 경쟁력 강화의 사업단명은 제시한 4개의 사업단이 있고, 주요 지원 내용은 해당 분야의 원천 기술과 선도 기술 개발에 있습니다. 그것들의 정량 지표는 국제 저명 학술지 논문 게재, 국내 논문 게재, 특허, 그다음에 기술 이전 이런 것들을 주로 정량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 전환 지원 측면에서는 에로기술 지원이라든지 글로벌 선도 제품 개발 지원이라든지 마스터 테크마스터 지원이라든지 공유 플랫폼 내 기술 이전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한 주요 지원 내용은 이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과제 심의 및 성과 관리 체계는 자유공모 과제 추진 절차는 이것이 이제 5월 24일 수요일 사업 설명에 오늘 접수 공고를 하고요. 6월 14일 1단계 과제 제안 접수, 그 다음에 프로세스 7월 2일에서 23년 그 날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7월 1일에 최종 과제 체계를 할 예정이고요. 현재 아직 연구재단과 교육부의 과제 협약을 는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23년도 12월 말까지 만약에 과제를 하시게 된다면 과제 성과를 과제가 이제 24년도 2월 29일에 종료인데, 여기 이제 잘못 써져 있는데, 왜냐하면 23년도 12월 말까지 왜 과제 결과를 도출해야 되냐면 3차년도 끝나면 이 단계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플랫폼에 단계 평가를 한 곳을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2달 전에 사업이 종료가 돼야 우리가 단계 평가를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계산해서 과제 성과는 23년도 12월 말까지 아마 제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사업본부와 사업단에 각 업무 담당자의 전화 연락처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각 사업단에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소부장 사업본부 4개 사업단 단장님 및 책임연구원의 사업단 소개, 2차년도 각 사업단 주요 성과, 3차년도 자율공모과제 추진 계획 등에 대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스플레이 시스템 반도체 소부장 사업단 이규만 단장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디스플레이 시스템 반도체 소부장 사업단 단장이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순서 제가 좀 제일 뒤인데 앞으로 당겼으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네, 저희 사업단은 사실은 저희가 이 DS 플랫폼이 이제 미래 모빌리티로 키워드가 되어 있지만 이제 좀 저희 사업단 이름이 모빌리티랑 그렇게 관련이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디스플레이나 반도체가 충남도의 전략상황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운이 좋게도 반도체가 또 이렇게 또 굉장히 이슈가 돼서 저희 사업단이 나름대로는 요새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디스플레이 반도체 사업단은 이제 9개 대학교가 참여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디스플레이하고 차량용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제품 장비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일을 하고 있고 크게 아까 우리 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 꼭지가 이제 인재양성, 기술 고도화, 기업 지원, 창업이겠지만 저희 사업단은 창업은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재양성에 저희 사업비 한 50%가 책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 경력 강화랑 기업 지원이 이제 50%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크게 지정 과제하고 자유 공모 과제로 과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작년에는 자유 공모 과제를 좀 굉장히 많이 활성화를 했었는데 뒤에 이제 보여드리겠죠. 실적상에서 생각보다 그 R&D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 경력 강화에서는 기업들의 참여라든지 실적이 좀 저조해서 올해 저희 사업단은 산업전환 지원 또는 기업 지원에 치중해서 이제 저희 공모 과제를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다만 이제 오늘 와 계신 기업 관계자분들께서 이제 올해는 저희 사업단에는 이제 기업 지원 관련되어 있는 일을 또는 참여를 이제 해 주시더라도 내년도에는 이제 우리 R&D에 또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게 되면 저희가 그쪽에 또 과제를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 꼭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꼭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사업의 취지가 단순하게 이제 인재를 양성하긴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기업과의 연계성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재직자 교육이라고 하는 지표가 굉장히 이제 그 터프하게 설정이 되어 있고 특히나 저희 사업단은 재직자 교육에서 조금 특화되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실적을 많이 내고 있는데 여기 이제 기업에서 오셨으니까 오늘 과제 자유 공모 과제이긴 하지만 저희 인재 양성에서 예산 편성되어 있는 50%한 22억 정도의 예산 중에서 재직자 교육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우리 기업에서 원하는 어떠한 교육 과정도 저희가 개설을 해드릴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검증된 강사나 여기 보이는 이게 저희 한기대 여기 이캠퍼스 두정동의 이캠퍼스에 구비되어 있는 강의실인데 이제 이미 구비되어 있는 이런 인프라를 활용해서 저희가 이 사업비로 이제 그러니까 무료로 무상으로 이제 그 교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제 페이지에는 지금 제가 유인물에는 제대로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거기 나와 있는 굉장히 많은 교육 과정들이 있거든요.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또는 뭐 자동차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교육 과정이 있으니까 보시고 혹시 관심이 있으시거나 또는 거기 없더라도 우리 기업에서 회사에서 이런 교육 과정을 좀 말을 해주시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비를 활용해서 교육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무상으로. 또 하나가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 대학이 이제 그 고용노동부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이제 하는 사업인 대학이라서 여기 보게 되면 이 스텝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이러닝 컨텐츠를 많이 이제 저희가 무상으로 보급을 했던 것들인데 요거는 요 주소를 이제 갖고 가게 되면 여기에 있는 한 550개 정도의 컨텐츠가 있거든요. 그거를 누구나 다 무상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책자에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뭐 예를 들면 뭐 산업 분야가 뭐 한 912개가 있고 기술공학이 770개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고요. 뭐 굉장히 그 다양하고 이게 뭐 회차가 한 16차 정도 되니까 저희가 보통 이거 하나 만드는데 한 5천만 원, 6천만 원 들거든요. 이런 것들이 한 1,000개 가까이 구비되어 있고 무상으로 드리는 거니까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지 그냥 무상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제가 좀 홍보하려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2차년도 작년에 되겠죠. 2차년도에는 이제 2개 기술 경영력 강화하고 산업 전환 지원해서 총 3개 소과제를 운영을 했고 총 한 21억 좀 되는데 그 중에서 자유공모 과제를 한 6억 정도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면 지정공모 과제는 실적이 굉장히 이제 우수한 실적들이 나와 있는데 자유공모 과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R&D 관련되어 있는 쪽에서는 실적이 이렇게 하나도 없는 것들, 뭐 특허 등록, 국외 특허 출원, 또 뭐 여기 보이는 전반적인 건수들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지정 과제는 참여하는 대학교의 교수님들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부분이라서 뭐 논문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제 자유공모 과제는 이제 우리가 오롯이 기업에서 수요를 반영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어서 이런 결과가 이제 나왔다고 판단을 해서 올해는 저희가 일단은 대학에 계신 분들한테는 R&D로 몰아드리고 이렇게 산업 전환 지원은 그래도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기업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자유공모 과제를 8개월 정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3억 정도를 저희가 이제 배정을 하려고 하고요. 뭐 과제 하나당 뭐 4천만 원 정도를 이제 편성할 거니까 한 7, 8개 정도를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할 텐데 물론 뭐 중간에 변수가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또 저희가 달리 운영을 하겠지만 올해는 이렇게 좀 운영을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자유공모 과제를 이제 한번 해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기업이 요청을 해서 과제를 창출하고 거기에 이제 참여 교수님이나 연구원들을 저희가 매칭을 시켜드리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기업에서 이제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게 안 되면 이 자유공모 과제는 사실 운영하는 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특허를 기업과 대학의 교수가 공동 특허 출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그 공유대학에 그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참여 기업에서 뭐 방학 때가 되겠지만 한 2주일 정도, 최소 2주일 정도는 인턴십을 진행을 해서 그 학생들로 하여금 기업을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반드시 제공을 해줘야 합니다. 비용은 들지 않고요. 또 하나가 이제 기업이 당연히 뭐 교수님들의 특허나 노하우를 해서 이전을 하게 되는 이 3가지 중에서 2개를 반드시 달성해야지만 저희가 과제 선정할 수 있고 내년에도 기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참여 것을 같이 갖고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가 매칭을 시켜드릴 겁니다. 뭐 산업 전환 지원이라는 말은 원래는 이제 미래모빌리티나 디스플레이 반도체 기업이 아닌 그런 기업들이 업종을 전환한다라는 거였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기존에 이미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면 저희가 기업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거고요. 뭐 말씀드린 대로 운영 계획은 과제 예산 쭉쭉 해서 저희는 다양 예산 항목이
뭐 쓸데없는 거 다 빼버렸기 때문에 인건비, 이건 학생 인건비가 되겠죠. 다음에 재료비, 특허 출원 등록비, 논문 게재료, 전문가 활용비 이렇게 다른 사업단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저희가 몇 가지만 추렸습니다. 지원 조건은 기업이 될 거고 필수 실적은 아까 이 세 개 중에 2개를 병행해야 되고 그 외에 에로기술 개발 지원, 뭐 글로벌 선도 제품 개발 지원, 연구대회 테크마스터 기업 지원, 딜리전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적어도 몇 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모두 다 담당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기업이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관련 분야나 전공을 고려해서 아까 이제 9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니까 거기 이제 굉장히 여기 있는 뭐 14분 외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저희가 최대한 그 기업의 요구에 맞게끔 해서 매칭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소부장이라는 게 이제 분야가 넓어서 아마 뭐 웬만한 기업은 다 연관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사업단도 관심을 가지셔도 되고 저희 사업단도 같이 또 관심을 가지셔서 참여를 좀 많이 해주시면 저희도 네트워킹도 좀 가능하게 되고 좀 노연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그 자유공모과제 관련돼서 그 뭐 대략 한 7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을 저희가 지금 투입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 대략적인 내용들 뒤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저희 사업단에 관련돼서 뭐 사업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있으시면 저희 사업단에 연락을 주셔서 문의해 주시면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재로서 활용할 수 있게끔 교육시키는 거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기술 경쟁력 강화로 이제 크게 2가지 트랙으로 저희가 구분되어 있고요. 원천 기술 개발하고 응용 기술 개발 2가지로 저희가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먹튀도 이제 생기고 있고요. 이제 그 먹튀 문제 때문에 이제 다른 분들이 그 실적을 채우느냐고 고생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작년에도 저희가 고스란히 이제 드러났어요. 그래서 쉽게 기업에서 정말로 필요하신 그런 내용들을 관련된 교수님하고 책임감 있게 수행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좀 지원해 주시면 저희도 거기 관련돼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것들은 이제 무선 전력 전송 관련된 기술에서 다중 코일 같은 걸 이용해서 지금 현재 무슨 뭐 자기장 기반으로 3mm, 5mm 정도를 충전할 수 있는 것을 40cm 이상으로 여러 개의 코일에 이제 전력을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시제품까지 구현을 했던 작년의 우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통해서 여기 보시는 기술 이전 3건에 뭐 특허 4건 그리고 여러 가지 논문상 그런 것들을 창출했던 실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2가지 트랙으로 원천 기술하고 응용 기술 개발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천 기술은 그냥 말 그대로 어떤 베이직한 연구를 진행하시기 위해서 이제 조금 저희가 이제 구분을 해놨다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학과로서는 이제 뭐 한남대학교 그리고 한밭대학교, 충남대, 건양대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대학이 포진돼 있고요. 그 외에 뭐 다른 기관들, 유관기관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응용기술개발 과제 관련돼서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원천이고 여기는 응용이죠. 실질적으로 좀 더 프랙티컬한 연구를 수행을 하셔서 뭔가 산업이나 그런데 이제 활용하실 수 있는 연구를 하실 수 있게끔 좀 구분을 해놨고요.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연구 실적에 대한 내용들에서 약간 거기에 대해서는 차별을 좀 두고 있습니다. 저희 그 과제 개발 기간도 이제 동일하게 내년 2월까지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단계 평가 그런 문제점 때문에 추후에 이제 관련된 기관 분들에게는 올해 연말까지 되도록이면 실적을 달성해 달라는 요청을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제 예산은 한 7억 5천, 7억 6천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자유공모 과제에 관련돼서 저희 사업단의 그 선정평가 주요 사항이 좀 여기 나와 있어요. 저희가 1차년하고 2차년도 수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조금 문제점들도 있고 그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도 이제 있어서 이제 고민 끝에 이제 몇 가지를 좀 새로 저희가 추가를 했고요. 이제 2차년도 작년에 이제 수행했던 이제 과제들 기준으로
가장 우수한 실적을 보인 과제를 한두 가지를 이제 선정을 해서 이제 우수 연구, 한마디로 거기에 해당되는 연구자가 그 연구를 연속적으로 이제 제안을 하는 경우에 그 우수 연구 트랙으로 해서 추가 연구를 이제 지원하게끔 이제 올해 새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그 연구자가 동일한 연구가 아니더라도 이제 새로운 연구를 제안을 해서 그 연구의 관련성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연구자에게도 추가 연구지 후속 지원을 지원하게끔 트랙을 하나를 이제 개설을 했고요. 올해는 이제 여기 해당되는 게 한 개 과제가 있어서 방금 앞에 보여드렸던 그 과제의 연구기관에 이제 그 연속 후속 지원을 이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연구기관의 경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전년도 실적을 평가해서 올해 이제 그걸 이제 반영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도에 수행하셨던 기관이 이제 참여를 하시게 되면 이제 최소 연구 실적을 뭐 기준으로 작년에 달성하지 못하셨던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가점과 감점을 부여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그 평가 기준에 따라서 선정 여부를 결정할 생각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든 연구에 대해서는 최소 연구 실적 기준을 좀 저희가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연구 실적 기준에서 이제 거기를 보시고 자유롭게 그 기준 이상에 해당되는 그 연구 결과물을 제시를 하시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시면 알겠지만 한 개 과제가 대부분 이제 1억 원 이상으로 1억 원 정도로 이제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2명 이상의 공동 연구로 추진하시는 분들께 우대 점수를 부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이런 거 절차를 쭉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제 개선점을 저희가 조치하고 마지막 단계에 환류 조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결과를 통해서 정말로 잘하시는 연구자분들 그런 기관이 있다면 후속 연구에도 꾸준하게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그 우수과제 그 트랙을 새로 만들고 그리고 그 분들이 작년도에 했던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그 차년도에 이제 평가에 그대로 반영을 하겠다는 게 올해 저희 사업단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여기 원천 기술 개발에 대해서 그 자유공모 1, 2, 3, 4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좀 되어 있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원천 기술이기 때문에 기반 연구를 이제 수행하시는 차원에서 여기서는 이제 국제 저명 학술지가 메인으로 여기 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특허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 건은 이제 국외 특허가 되어 있고요. 자유공모 1번에 해당돼서는 기술 인전이 이제 한 건이 더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혹시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자유공모의 번호에 맞게끔 이제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른 트랙으로 이전하거나 어떤 뭐 다른 쪽에 좀 더 기회가 되면 저희가 그 사업단에서 뭐 다른 쪽으로도 이제 좀 제안을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여기 응용기술개발대에서는 여기도 이제 3개 과제가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1번 자유공모 과제가 올해 그 우수연구 후속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 과제는 1억 6,700 정도 예산이 이쪽에 반영을 할 거고요. 이 과제는 작년에 목표 대비 1,800%의 연구 실적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 과제 하나는 이제 저희가 공모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기관이 들어오겠다고 해서 제안서를 내면 그쪽 기관에 그대로 이제 들어가게끔 저희가 조치할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자유공모 2번하고 자유공모 3번 이걸 저희가 이제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국제 저널을 이제 반영하지 않고 국내 논문에 대한 내용과 이제 관련된 특허, 기술 이전으로만 그 실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그 관련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 좀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그 응용기술개발 과제에 관련돼서 기업체에서 주로 또 많이 지원을 더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이런 쪽에 있는 조금 여러 편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요구 실적을 다른 이제 국내 논문 같은 경우는 국제 저명 학술지로 대체를 하거나 아니면 국내 특허를 국외 특허로 해서 대체를 할 수 있게끔 이제 대체 규정도 마련을 해서 좀 어떤 실적 부담을 줄여드릴 수 있게끔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자료를 보시고 관련돼서 이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저희 사업단에 그 편하게 잠 좀 깨시고요.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단 센서 융합 디바이스 사업단 정현배 단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지능형 전장 제어 시스템 사업단 윤종환 책임연구원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능형 전장 제어 시스템 사업단 윤종환 책임입니다. 저희 단장님이 급한 일이 계셔가지고 참석을 못하셔서 제가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능형 전장 제어 시스템 자유공모과제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단 소개입니다. 저희 지능형 전장 제어 사업단 같은 경우는 모토는 다음과 같고요. 교육 내용은 차량 안전 그리고 센서 정보들을 기반으로 알고리즘 기술을 개발하는 거고요. 그리고 모터나 각종 액추레이터를 제어하는 기술들을 하는 사업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 참여대학 같은 경우 14개 대학으로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문대, 공주대, 남서울대, 순천향대, 충남대, 충남도립대, 한국기술교육대학 등 여러 대학의 교수님들이 같이 함께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사업단에서 주로 하는 그 부품들이나 기술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건데요. 요 이외에도 이런 부품들을 생산하기 위한 소재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지만 그거에 대한 그 후속 기술 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오신 모든 기업분들이 해당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통신하고 GPS 센서 같은 경우에는 그 단품 같은 경우는 이제 첨단 센서에서 개발을 하겠지만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응용 기술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 원천 기술보다는 응용 기술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년도 사업비고요. 이건 저희는 이제 3차년도 이제 시작은 3차년도인데 2차년도에 얼마를 지원했는지 한번 말씀드려보면 기술 경력 강화에서는 기술 고도화라는 항목으로 2가지의 과제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2가지 모두 그 원천 기술은 아니고 상용화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 기업들과 연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유공모 과제로는 한 4억 정도를 배정해가지고 진행을 했고 실적은 아주 잘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근데 저희 사업단 같은 경우는 성과 지표랑 금액이랑 이렇게 연계를 합니다. 그래서 최소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과 지표가 아예 없으시면 선정이 아예 불가능하실 거고요. 성과 지표가 크다라고 하면 선정이 되고도 사업비를 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최대 사업비에 대한 규정은 1억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사업단하고 좀 틀린 게 저희 같은 경우 산업전환 지원에 보시면 사업비가 2억 7천 정도밖에 안 되고 올해도 2월금을 투자했는데도 3억 2천 정도밖에 안 돼서 산업전환 지원은 그냥 지정공모 과제로 진행을 하고 여기 오신 분 기업들 중에서도 저희 사업단 그 산업전환 지원을 같이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자유공모 과제로는 진행을 안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기술 경력 강화에 4억 5천 정도의 예산을 배정했고 한 과제당 최대 금액은 1억이고 최소 금액은 없습니다. 네, 2차년도 정량적인 실적입니다. 기술 경력 강화 쪽이 자유과제 쪽이기 때문에 이쪽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국제 저명학 수치, 국내 논문, 국내 특허 출원, 국외 특허 출원 같은 경우는 매우 큰 실적을 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유과제 같은 경우는 기업체가 중심입니다. 교수님이 중심이 아니고 기업체가 중심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수님들한테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하고 공동으로 특허 출원, 논문 출원을 하셔야 되지 그 이외에 그 실적은 반영을 하는데요. 가산점을 좀 더 드립니다. 그래서 기업들하고 연계를 반드시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산업전환 지원은 지정 과제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저희 목표 실적 정도가 났는데 가장 장점이라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 기술 경영 강화도 그렇지만 산업전환 지원도 기술 이전 금액 교수님들의 만족도가
기업의 만족도가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하고의 연계를 위해서 기술 이전을 많이 진행한 점이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유공모 과제에서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적 베이스입니다. 실적 베이스인데 추가적으로 저는 사업비 기브 앤 테이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부를 해드리면 테이크를 주셔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그냥 기술만 개발한다고 저희는 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저희 선정된 기업에서는 반드시 인턴십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인재 양성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된 기업에서는 꼭 인턴십을 진행해 주셔야 되고 그거에 대한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한 기업입니다. 기업이고 여기서 7명의 학생들이 겨울방학에 8주 동안 인턴십을 진행했고요. 여러 가지 현장 시스템 내용으로 진행을 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결과 때문인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뭐 기술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인력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기술 이전 건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사업비 대비 좀 높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기업 6군데와 9천만 원 정도의 기술 이전 금액을 이루었고요. 산업전환 지원은 13개에서 한 9억 5천 정도, 대전 충남 기업 대상으로 6억 정도의 기술 이전비를 받았다는 걸로 성과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냥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특허를 하기 전에 이제 회사의 전체적인 특허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특허맵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2개의 기업, 1개의 기업 같은 경우는 특허맵 분석을 진행한 결과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상용화 부품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필요한 게 재료비도 있을 수 있지만 시작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품에 대한 제작 지원은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고요. 이거를 뭐 기업에서 안 된다라고 하면 소프트웨어 전체 통합해가지고 용역으로도 만들어드릴 수 있으니까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프로그램 목적하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자유공모 과제 여기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7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8개월, 9개월쯤인데요. 네, 9개월 정도의 과제를 진행하는데요. 앞에 저희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단계 평가가 있어서 실적은 아마 2번 중간 결과 보고하고 최종 결과 보고를 할 건데 최대한 실적은 12월 달까지 좀 내주셨으면 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내주셨으면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 과제 예산은 4억 5천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과제당 최대 금액은 1억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용 예산 항목으로는 사무용품비, 재료비, 시작품비, 특허 출원료, 논문 게재료, 시험 분석료 그리고 아까 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제품 제작에 대한 일반 용역비와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인건비는 기업에 대한 인건비는 아니고요. 이 연구를 같이 하는 학생들에 대한 인건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유공모과제 선정평가의 주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산업전환 지원에는 자유공모를 추진하지 않고 기술 경쟁력 강화에서만 추진한다는 점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사업단 중요 정량적인 지표는 국제 논문, 국제 특허 출원 등록, 기술 이전 건수가 될 거고요. 사업단 선정 기준은 2가지입니다. 핵심 분야와 적합성이 있느냐 그리고 정량적인 지표의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가 선정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국내외 논문 특허의 경우 참여 교수님과 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필수는 아니고요. 권고를 하고 있고요. 권고할 때 이제 가산점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력 양성과의 프로그램 연계입니다. 그냥 기술만 같이 연구 개발하는 게 아니고 통합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서 앞에 그 한기대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재직자 교육에 대한 지원도 저희가 가능하기 때문에 통합 솔루션 지원을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참여기업 같은 경우 인력형성 사업의 인턴십 프로그램과 적극적인 협조를 진행해 주셔야 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네, 사업 담당자는 책임연구원 윤종환이고요. 지금 기술 경쟁력 강화에 대한 사업은 조혜진 연구원이 지금 진행하고 있고 지금 뒤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발표자를 보시고 저희 사업단에 지원을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전화를 해주시면 저희가 찾아가든 오시든 하셨을 때 최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유공모과제의 목표를 작년 같은 경우는 너무 높게 잡으신 데가 있어요. 국제특허 출원을 5건 하겠다 잡으신 데 있는데 선정은 되실 수 있죠. 선정은 되셨는데 올해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2편밖에 못 내셨어요. 근데 이제 중요도가 높거든요. 그 국제 논문 같은 경우. 그래서 저희는 성과 지표와 포뮬러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계산을 올해 그 사업비를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2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에 들어가야 될 돈 2억이 그쪽으로 갔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높게 주시면 올해는 가능하시겠지만 지속적인 사업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의 목표를 잡아주시고 전화하셔가지고 나는 이런 기술로 전문가를 추천해달라라고 하면 추천을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 교수님하고 아니까 이 교수님하고 하겠다라고 하시면 그 교수님하고도 하는 게 문제가 없는 거니까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사항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담당자 안내 드린 사항들 보시고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언제든 자세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동력 시스템 오정석 단장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공주대학교 오정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수업 시간 중에 와가지고 제가 좀 숨을 어떻게서 발표하다가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사업단 조직 현황이 나와져 있고요. 책임연구원 한 분과 3분의 선생님이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자유공모 과제 금액이 나와져 있고요. 대략적으로 15억 정도로 알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모집하는 분야는 첫 번째 친환경 시스템 관련 소재 관련 기술 고도화 개발이 있고 그리고 부품 모듈화 관련 개발 그리고 수소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 이렇게 해서 기술 개발로는 원천 기술 개발로는 3가지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친환경 시스템 관련 기업 지원 꼭지도는 6.2억 원 정도의 금액이 자유공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나왔던 실적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목표 대비 많은 실적들을 도출할 수 있었고 작년에 자유공모에 응모하셨던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또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매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논문 실적, 특허 실적 등등해서 논문도 좋은데 논문이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국내 특허 위주로 좀 출원이나 등록이 되었었는데요. 올해는 해외 특허 위주로 조금 모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제품 제작도 나왔었는데 이 부분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요 사항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자유공모 과제 금액은 최대 15억이 되고 그리고 과제 기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8개월 기간이지만 단기 평가이기 때문에 빠른 실적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위해서 특허 등록이나 논문 게재료 이런 등의 비용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그 선정이 되신다고 하면은 선정된 사업비 안에 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지원 자격에 대해서는 저희 참여학과가 꼭 아니어야 됩니다. 참여대학의 전인교원이면 가능하게 되고요.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작년에 1인 기업에서 지원한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저희 성격과 맞지 않는 생각이 들어서 5인 이상의 기업만 지원 가능하게 되고 그리고 우대사항이 있는데요. 저희 지자체 대학 협력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TP 주간의 미래차 전환 종합 지원 사업 그리고 자동차 융합 부품 세계화 지원 사업 그리고 충남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소 에너지 전환 규제 자유특구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은 그 기업에서 기업 지원이나 아니면 기술 고도화를 희망한다고 하면은 우대 점수를 드려서 높은 선정률이 나올 수 있도록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단기 평가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실적을 요구한다거나 성과 공유의 포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과제의 경우에는 과제 참여자와 그리고 기업의 관련자분께서 그 저희 과제 협약식 그리고 성과 공유회나 포럼 등에서 과제 관련 회선 등에서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과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술 경영 강화, 즉 원천 기술 개발이 되겠는데요. 이 원천 기술 개발은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눠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초 과제, 고도화 과제가 되는데요. 이제 막 연구가 시작하려고 하는 TRL로 보면은 저단계가 되겠고요. 그 단계의 경우에는 과제 최대 금액은 한 건당 5천만 원이 되겠고, 그리고 고도화 과제는 이 TRL 이제 6, 7단계 정도 해당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곧 상용화를 앞서고 있다. 아니면 제품 출시 전에 꼭 원천 기술 개발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 건에 한해서는 최대 1억 3천만 원의 과제 금액을 편성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지원 자격은 앞에서 마찬가지로 동일한데 저희 2차 연도에 대부분의 분들이 과제 실적을 다 달성하셨는데 몇 건의 경우에 그 달성 실적이 미비한 게 있었는데 이 경우에서는 저희가 좀 지원을 제한하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고도화 과제의 경우에는 상용화라든가 여러 가지 원전 기술 분야가 여러 개의 분야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이 경우에는 교수님 한 분이 지원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교수님들이 함께 집단으로 지원하는 형태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필수 실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국외 특허 출원이 조금 긴급한 점이 있어서 국외 논문과 국외 특허 출원을 다 잡아 넣었고요. 기초 과제의 경우에는 국외 논문 한 편 이상, 그리고 국외 특허나 아니면 국내 특허 등록 한 편 이상을 필수적으로, 만약에 과제 선정률이 높으시다고 하면은 요거를 조금 목표를 상향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앞서 윤종환 책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사람들 목표로 하셔서 달성을 못하셔서 타원도에 과제 지원을 제한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숫자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도화 과제는 앞서 국외 논문, 국외 특허 추권 또는 국내 특허 등록 한 건과 그리고 저희 1년 항성 소과제의 연계를 위해서 인턴십 연계 2명 이상, 인턴십 비용에 한해서는 저희 사업단에서 모든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서는 그 고용보험, 상해보험 정도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TRL 단계가 높은 등급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기술은 당연히 기술 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 한 건 이상도 이렇게 채점을 해놓았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지원 지원, 일반 흔히 얘기하는 기업 지원 과제입니다. 일단 내수용 제품이랑 수출용 제품이 구분이 될 것 같아서 내수용 제품은 최대 6천만 원, 수출용 제품은 최대 8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앞서와 마찬가지 지원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필수 실적으로는 내수용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 뭐 시제품 제작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게 돼서 보고서가 발생하게 될 건데, 그거에 대한 그거를 에로 기술 개발 지원 보고서를 시행하게 되고 그 보고서 한 건이 필요로 하게 되고, 그걸 하면서 발생하게 될 기술 자문들이 있을 것 같고, 또 마찬가지로 당연히 이거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술 이전에 발생할 수도 생겨서 각각 보고서 한 건, 기술 자문 한 건, 기술 이전 한 건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용 제품도 금액은 8천만 원으로 상이하나 목표 실적은 당연히 글로벌 선도 제품 개발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수출용 제품에 대한 개발 지원 보고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한 건, 기술 자문 한 건, 기술 이전 한 건, 요게 세 가지가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물론 더 달성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 금액은 원금 500만 원 이상, 부가세 포함하게 되면은 550만 원 이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기업분들 중에서 이제 매칭이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여기 뒤에 저희가 참여 학과의 교수님들 중 일부만 저희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정보를 보시고 매칭이 되는 교수님 있다고 하면은 이분으로 매칭을 희망한다고 보내셔도 되고, 아니면은 다른 매칭을 희망하시는 참여대학 교수님 있다고 하면은 그분이랑 매칭하셔가지고 저희 과제에 접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으로 간단하게 그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그 지원 과제의 트랙이랑 그리고 지원 자격, 필수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 동력 시스템 오정석 단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그 사업본부 및 사업단 발표 내용뿐만 아니라 저희 자유공모과제 신청 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본부 책임연구원 및 사업단장님들은 해당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그 작년에 올해 앞전 2차년도에도 저희 지원해서 했는데 저희하고 매칭했던 교수님하고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특허를 출원을 할 때 그 기업체하고 항상 공동으로 출원을 하지 않는가요? 근데 저기 학교에서만 출원을 하는 거다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한번 여쭙고 싶고요. 꼭 학교의 교수님하고 매칭이 되어야지만이 이 사업은 할 수 있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 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질문. 제 목소리 크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건이 제일 요구 건인 것 같은데요. 저희 사업비 지침에 보면은 그 학교에, 그러니까 학교도 중신대학, 충남대, 공주대 외에 제 요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대학 플러스 참여기업에도 요구가 안 되셔서 교수님의 매칭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첫 번째 특허권인데 특허권은 사업단에 따라서는 기업이나 교수님이 학기에 특허 추천이 되길 바라는 사업단도 있고 최소 무조건 필수로 오가는 사업단도 있고 아니면 그걸 자유롭게 해주는 사업단도 있는데 법에 따라서는 출원인에 대해서는 사업단 책임 연구원들이랑 상의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디스플레이 사업단 외에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그 특허 출원에 대해서는 자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제가 여러 차례 질문을 했는데 학교에서만 출원을 한다. 출원인도 마찬가지고 권리나 출원인도 마찬가지로 양쪽으로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출원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출원을 하시면 출원비도 반을 내셔야 되는데 기업이 돈을 안 내시려고 하시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어차피 그거는 네. 과제에서 비용을 하는 거. 그러니까 과제에서는 그러니까 기업하고 학교랑 5대5가 된다라고 하면 비용도 5대5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100을 넣어드리고 기업이 5에 대한 권리를 가지시겠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고 네. 그 학교에서만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네. 사실 의무를 좀 가졌던 부분이고요. 네. 그런 부분들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면 네. 뭐 처음부터 예산을 사실 그렇게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 그 학교에서 그 특허 비용을 출원을 할 때 보니까 일반 기업보다도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네. 저희들은 보통 뭐 한 150 가까이 들어가는 중인데 네. 학교에서는 거의 한 50에서 60 정도. 근데 그게 요거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렴하면 후속 지원이 조금 어려운 지점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장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기업에서 나는 이 특허를 출원한 다음에 받겠다 하시면요, 그 발명자에만 넣으시면 됩니다. 발명자의 허락 없이는 특허를 이전이나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아직은 이 기술에 대해서 확답을 못하겠다 하시면 발명자에는 꼭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했는데도 네. 학교의 교수님 측에서 네. 안 된다 네. 하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네. 교수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각 대학에서 교수님께서 다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얘기를 좀 해주셔가지고 그런 괜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사업단으로도 한번 요청을 해주시면 사업단에서 아마 책임연구원들이 그런 부분들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종석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요거 기술 이전 관련해서요. 기업에서 기술 이전 비용을 일단은 내야 되는 거잖아요. 요거는 수혜받는 예산에 따라서 좀 비용이 책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550 이렇게 500만 원으로 픽스가 된 건지 그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 학교에서 기술 이전을 받을 때 최소 금액이 모든 학교는 제가 찾아본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일단 500만 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이상은 최소 금액이고요. 과제 금액이 커짐에 따라서 많이 쌓인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 평가를 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코아비스 최윤진이라고 하고요. 저기 소부장본부 오 교수님 좀
예, 저 아까 좀 결과 중에 그 기업체니까 특허 부분이 가장 좀 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특허 등록을 하려면 출원이 먼저 돼야 되잖아요. 근데 3차년도 내에 출원을 하고 등록하기까지가 기간이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냈던 출원에 갖고서는 등록을 할 수도 인정을 해주시나 싶어갖고요. 아, 예, 가능합니다. 근데 대신에 작년에 예전에 나왔던 특허에 대해서 보정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보정 작업을 할 때 이제 보정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가제비에 반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정 작업에서 이 특허 사업의 결과물이다라고 명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좀 하나가 저희 기업은 공동 출원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저희는 바로 그 이제 완성차 1차사여서 바로 사업화를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러면은 사업 비용으로 저희가 특허에 대한 비용 지원을 안 받고 저희 기업에서 다 지불을 하고요. 그 대신에 사사문구로 해서 그 지역혁신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받았다라는 걸로 해도 인정이 될 수 있는지. 아, 예,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아, 네네네. 아, 알겠습니다. 아, 저 최민 혹시 해외 특허인가요? 해외 특허도 있어요. 해외 특허는 사사문구 없어가지고. 아, 근데 그 연계가 되는 국내 출원을 먼저 한 상태에서 해외 특허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내 특허 좀 고정을 한 상태에서 하려고 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두 가지 방식으로 저희 사업을 인정하게 되는 성과를 인정하게 되는데 사업비 투입 여부 그리고 사사문구 여부인데요. 국내 특허의 경우에 사사문구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안 들어가도 사사문구만 있으면 실적 인정이 됩니다. 단 해외 특허 경우에 사사문구가 없기 때문에 사업비가 투입이 되지 않으면 실적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질의응답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하지 못하신 분들은 설명이 끝난 후 개별 사업단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내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 세종, 충남 지역혁신 플랫폼 모빌리티 소부장 사업본부 기업체 대상 3차년도 자유공모과제 사업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빌리티 소부장 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유공모과제 공고문 및 제출 양식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업체 관계자 및 교수님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소정의 기념품을 저희가 준비하였습니다. 꼭 받아가시기 바라며 출구 쪽에 명함통도 구비되어 있으니 꼭 넣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모든 분들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